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동법 김민표입니다. 어제부터 비도 많이 내리고요. 이제는 정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일찍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불 속에 누워서 학교 가기 싫어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녹음은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 착하죠? 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성력,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있는 일반적 구성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성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기본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률 교수님 교과서 159쪽을 보시면 기본기 중에 기본기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선생님 교과서 159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했을 때, 이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전체 근로자들일까요?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행하고 체결하는 건 문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죠. 그렇죠? 단체 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까지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단체 협약의 원래의 적용 범위, 그죠? 단체 협약에 원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다? 즉, 단체 협약의 본래적 적용 범위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런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러한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원래 누구다? 조합원들이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왜요? 그렇죠. 노동조합이 무엇을 통해서 조합원의 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의 규약, 그렇죠.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서 그 가입 자격을 제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자만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조합원들만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단체 협약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먼저 뭐를 찾아봐야 돼요? 노동조합의 규약을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노동조합 규약에 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구나. 일단 그걸 확인한 뒤 그럼 어떤 사람들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 규약에 따른 조건에 일치하면서 노동조합에 뭐를 한 사람? 가입을 한 사람. 그렇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 사람. 가입 원서를 내서 청약이죠. 예. 노동조합이 그 가입을 받아들여준 사람. 노동조합이 승낙한 거죠. 그렇죠? 청약과 승낙이죠. 네. 그래서 이 규약에서 정한 자격 범위 안에 들고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 조합원들만이 그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무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나중에 그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성력의 각각의 요건을 살펴볼 때 혼동 없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들은 그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건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특수하게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무에서. 자, 어느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단체 협약의 전부 또는 그 단체 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큼은 전체 조합원, 가입되어 있는 전체 조합원에게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한 일부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기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요. 뭐 퇴직금 규정을 이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으로 규정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퇴직금 규정에 관한 단체 협약이 체결됐는데 이 회사는 지금 이 노동조합은 그 회사의 생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규약에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모두를 조직 대상으로 한다. A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전부를 조직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약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A 회사 생산직 근로자 전체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바로 현재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A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 이번에 체결된 이 퇴직금에 관한 규정만큼은 생산직 근로자 전부가 아니고 자, 생산직 근로자도 호봉에 따라서 5급, 4급, 3급, 2급, 1급이 있으니까 이 퇴직금 규정은 3급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즉 3급, 2급, 1급 이렇게 그 단체 협약에 이 단체 협약의 조합원의 범위, 이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그 단체 협약이 적용될 조합원을 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어요? 개입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사용자 노동조합이 합의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정한다. 그런 거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원칙적으로. 왜요? 기본적으로 그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이 누가 될 것인가는 노동조합이 자치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정해요? 보통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그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렇다면 그 A 회사 노동조합에는 생산직 근로자 전체가 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회사와 노동조합이 특정한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문서이잖아. 체결된 서명 날인된 그 문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할 수 있거나 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조합원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 중에 일부만으로. 방금 예를 든 것처럼 3급 이상에만 적용한다. 아니면 5급과 4급만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개의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는 그 가입 대상 전체가 아니라 그 가입 대상 전체 가운데 일부만 특정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서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 체결한 특정한 단체 협약에 한해서 그렇죠. 어떤 단체 협약이 있는데 그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과는 달리 일부러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예. 이제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예를 들면 B 회사가 있습니다. B 회사의 노동조합은 어떤 노동조합이냐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 규약에 보면 B 회사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 전체를 조직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B 노동조합에는 사무직이 전체가 다 그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 회사와 그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 협약, 그 단체 협약의 내용 중에 조항 중에 하나를 넣어요. 적용 범위. 아시겠죠? 아니면 이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되는 조합원의 범위.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3급 이상의 조합원만이 이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 단체 협약의 적용에 관한 그 인적 범위 있잖아요. 효력의 인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기본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본기. 자, 노조법 제 35조를 보시면 일반적 구속력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교과서 내용은 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선생님들의 교과서가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된 건 있어요. 뭐냐면 35조를 보고 요건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35조를 보면서 요건을 뽑았어요. 판례도. 그리고 35조를 보면서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판례도 이 35조를 보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35조를 보면서 요건과 효과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35조를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의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의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이게 35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눈치를 채셨죠? 어디까지가 요건이에요?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 효과는 무엇입니까? 알겠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을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이게 if, 요건이죠. 요건. if, then.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그쵸? 다른 동종의 근로자들도 바로 당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조합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35조의 바로 위에 있는 그 요건을 갖추면 다른 동종의 근로자들도 그들이 비록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뭐가 돼요? 그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한번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 회사가 있습니다. 자, A 회사가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기업체. 자, 사장님이 운영하는 하나의 기업체예요. 그러면 A 회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겠죠. 기업체니까. 자, 어느 날 사장님이 그 기업체의 공장을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자,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상시 사용되는 사람들만 손을 들어보세요. 상시 사용되는 사람. 항시 사용되는 항상 상시 그죠? 상이라는 항상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사용되는 사람들, 상시 항상 사용되는 사람들, 상시 사용되는 사람들을 손 들어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근로자들이 쭈루루루루 손을 들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왼쪽으로 보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 사용되는 사람들은 다 왼쪽으로 모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중에서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 동종의 근로자들끼리 모이세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상시 사용되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끼리 모였습니다. 아시겠죠?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끼리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들이 같은 종류끼리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 두 개가 생겼어요. 자,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은 모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A와 B 딱 두 그룹으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같은 종류끼리 모였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시 사용되고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로 모인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말하는 큰 천막 안에다 들어가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상시 사용되고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이 아까 두 그룹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A와 B. 자, 각각 천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A와 B로. 아시겠죠? 자, 그랬습니다. 자, 일단 다 천막에 들어가자 사장님이 다시 천막을 방문했습니다. A 그룹이 들어가 있는 천막으로.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천막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들만 들어있는 거 맞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근로자들이 맞다고 합니다. 예, 맞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천막 밖에는 누가 현재 있는 거예요? 상시 사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남아있겠죠. 밖에 남아있겠죠. 상시 사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밖에 남아있겠죠. 자, 남아있겠죠. 일단 현재 상시 사용되지 않는 사람이 남아있겠죠. 밖에, 천막 밖에. 자, 일단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다시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천막에 들어가셔서 사장님이 다시, 여러분들은 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들이 많네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상시 사용되고 동종의 근로자들,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만 모여있는데, 자, 이제부터 다시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천막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손을 막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천막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숫자 중에 한 100명이 그 아래 있었는데 100명 중에 60명이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0명은 비조합원이었던 거예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신기하네. 그랬더니,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반 이상이 노동조합 조합원이군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우리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겠군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자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천막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40명은 조합원이 아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희 회사와 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왜 저희는 노동조합 조합원도 아닌데 왜 얘네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노조법 제35조에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면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들에게도 그 단체 협약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35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는 지금 현재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들만 모여 있고 또한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하나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여러분들도, 하지만 다른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들이에요? 동종의 근로자들이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성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까 A 천막하고 B 천막 두 개가 좀 그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라 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A 천막의 근로자들은 가입하여 있는 노동조합은 A 노동조합이고, 자, B 천막은 직종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여튼 다른 종류의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B 천막의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B 노동조합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은요, 쉽게요. 자, B 노동조합이겠죠. 예. 그러니까 사장님 또 그 천막에 B 그룹이 모여있는 천막에 또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들 모여있고 같은 종류들이 근로자끼리 모여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B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B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역시 100명이 모여있는데 거기도 이번에는 70명이나 B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중에 반 이상이 B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천막에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그 동종의 근로자들은 여러분들도 B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성력의 모습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야 될 쟁점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제 사장님은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들만 왼쪽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정해야 될 기준은 뭐예요?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상시냐 상시가 아니냐를 나눴느냐.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이 정해져야 그 근로자들 보고 다 왼쪽으로 모이세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자, 일단 왼쪽으로 모인 사람들은 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들이었어요. 사장님이 다시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끼리 모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끼리 모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같은 종류, 동종의 근로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이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그쵸? 이게 참 중요한 기준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이다라는 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정해져야 같은 종류들끼리 나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은 쉽죠. 일단은 상시 사용되고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을 이제 선별이 될 수 있다면, 자, 그들을 다 각각 다른 방에 넣어서 이제 뭐만 해보면 돼요? 숫자를 세어보면 돼요. 어떤 숫자를 세어보면 돼요? 자, 상시 사용되고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의 얼마 이상이? 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고 있느냐.
그것만 딱 카운팅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됐죠? 그러니까 가장 큰 기준은 뭐예요? 상시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같은 종류의 근로자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법조문상. 자, 그 상시 사용되고 같은 종류의 근로자들이 적용을 받고 있는 하나의 단체 협약이란 무엇이냐. 그쵸? 그게 딱 그것만 결정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법조문 35조를 보시면, 자, 맞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거는 되게 쉽게 그냥 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업 조직, 기업체라고. 하나의 기업체. 뭐 LG건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업체를 생각하시면 쉽고,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이랬으니까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들도 당의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된다. 이게 다예요. 효과가. 아시겠죠? 이게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성력의 요건과 효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무엇이냐, 상시 사용된다는 게 무엇이냐, 동종의 근로자가 무엇이냐, 그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인데, 그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공부하게 되겠죠. 그죠? 이거에 대한 판례를 공부하게 되겠죠. 그럼 효과는 뭐예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같은 종류의 근로자, 동종의 근로자한테도 당의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된다라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효과의 면에서는 다 이제 이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첫 번째, 그러면은 이거는 비조합원,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 근로자들이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당의 단체협약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단체협약 중에 규범적 부분만 적용이 되는 것이냐. 규범적 부분이 뭐예요?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만, 단체협약 중에 무슨 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다, 쟁의행위 할 때는 이런 절차를 따르라, 그런 채무적 부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그러한 채무적 부분이 아니라 바로 당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 협약의 내용만 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다른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동종의 근로자인 비조합원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냐. 자, 이런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효과 면에서는 두 번째는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비조합원들은 취업규칙이나 혹은 뭐 근로계약을 통해서 별도의 그 단체협약 내용보다 더 좋은,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너희들이 가입하고 있는 그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 35조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유리한 근로조건을 포기하고 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야?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만, 즉 근로조건에 관한 것만 적용이 되는 것이냐. 둘,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단체협약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조합원들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만 되는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세 번째, 35조를 보면, 자, 일반적 구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질 때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이 넘느냐, 반이 넘지 않느냐를 따질 때, 카운팅할 때는 상시를 요구하는데, 효과를 보시면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라 그랬지, 거기에 상시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성력에 따라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근로자이면 되는 거지 상시일 필요는 없는 것인가? 그렇죠? 이런 쟁점들이 제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건에 관한 각각의 쟁점, 상시가 무엇이냐, 동종의 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냐,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다는 건 또 무엇이냐라는 것과 효과 면에서 확장 적용되는 효력은 규범적 부분에 한정되는 것인가, 또 비조합원이 그 단체협약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에도 확장 적용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세 번째, 자, 요건을 충족 여부, 즉 반수 이상이냐를 카운팅할 때는 상시를 요구했는데 효과에는 그냥 동종의 근로자이면 되지 상시라는 문구가 빠졌어요. 따라서 그렇다면 상시 사용되지 않는 동종의 근로자들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 자, 이런 쟁점들이 제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차분히 판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